워싱턴주 레이크우드시에 살고 있는 한윤성 씨는 97년 6월 학교 뒷산을 산책하던 중 지름길로 가려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됐는데 이때 낯선 경험을 하게 된다. 당황한 한윤성 씨는 그러다시피 산을 내려왔고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한윤성 씨가 그곳에 관한 내용을 미국에서 직접 촬영해 보내주었다. 제가 1997년 6월달에 그 건물을 발견해서요. 건물이 정확히 거기 무슨 어떤 건물인지 또 왜 있는지 그걸 확실히 정확히 몰랐지만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할로윈 데이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그날의 기억을 떨치지 못하던 한윤성 씨는 우연히 학교에서 나오는 학부에서 그가 봤던 건물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된다. 닥터 와그너? 신문에서 대학 지도 교수인 와그너 박사가 건물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고 와그너 박사를 찾아가게 된다. 한윤성 씨는 와그너 박사로부터 그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듣게 된다. 놀랍게도 와그너 박사도 한윤성 씨처럼 우연히 그 건물을 발견했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 와그너 박사도 학교 뒷산을 산책하다 우연히 길을 잃게 되었고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다 낯선 건물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건물은 수십 년 전 폐허가 된 듯했고 알 수 없는 낙서와 흔적이 가득했다. 또 사람의 발길도 끊긴 곳이었다.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이 와그너 박사를 이끌었고 와그너 박사는 홀린 듯 건물을 둘러보게 됐다. 와그너 박사는 그 후 건물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 한윤성 씨는 그곳이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이었고 1930년대 정신병원으로 쓰인 곳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박사와 한윤성 씨는 70년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순간적으로 본 것이었다. 60년 전에 1930년대쯤에 정신질환자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그런 병원으로 쓰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로 거기서 돌봤던 환자들이 기침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행렬병자들을 많이 돌봤다고 해요. 사실 그 질환자들의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많은 실험 대상자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실험을 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경우, 심한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은 수천 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규모가 큰 정신병원이었다.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은 돌봐줄 가족도 없고 가난한 행여병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 보조금이 부족해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없었고 많은 환자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천 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된 규모에 비해 의사와 간호사도 턱없이 부족했다.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은 병들고 받아주는 곳 없는 행여병자와 불황자들이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종착역과도 같았다. 1930년대는 지금의 정신과 치료와 같은 약물 치료가 개발되기 전이었다. 당시의 정신과 치료는 위험한 시험적 시술들이 많았다. 그중 첫 번째 치료는 핫, 즉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공기로 정신질환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는 방법이다. 환자에게 갑자기 충격을 가할 때 환자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게 되고 이때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콜드베스. 핫과 반대되는 치료법으로 차가운 수증기나 차가운 물로 환자를 순간적으로 긴장시키는 방법이다. 자극을 준 후 환자가 치료되는지를 보고 점점 더 심한 자극을 주게 됐다. 또 다른 치료법으로는 일렉트릭 쇼크, 즉 환자에게 전기적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 당시 의사들은 간질 환자들이 정신병 발병률이 적다는 통념을 믿고 있었다. 우습게도 정신질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받는 순간 환자들이 간질 증상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정신질환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자극에도 치료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받는 수술이 있었다. 훗날 노벨 의학상까지도 받게 한 프론탈 로보토미, 즉 전두엽 절제 수술이 당시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신질환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뇌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이 수술은 위험 부담이 크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당시 원시적 형태로 여러 명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다. 또 (1930년대는) 프론탈 로보토미 수술이 자리를 잡게 되기 이전이라 수술법 자체도 위험했지만 수술 후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수술 받은 환자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부작용 때문에 더 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좀비 상태가 되기도 했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좀비 상태의 정신질환자들이 종종 병원을 빠져나갔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죽어갔다. 이 모습이 목격되면서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지금은 다 없는 치료법들이죠. 예전에 그러니까 1950년대 약물 치료가 나오기 전에 실시됐던 치료법이죠.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하지 않고 있는 치료들입니다. 특히 이제 냉온수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근육 이완 치료법 같은 걸 쓰고 있고요. 약물 치료가 나온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전두엽 절제술은 지금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몰랐을 때, 또 약물 치료가 안 나왔을 때 쓰였던 방법으로 지금은 이제 병의 원인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다양하게 병원에 입원해서도 환자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보다 인본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치료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병원은 바로 폐쇄됐다. 한윤성 씨가 미국에서 직접 촬영해 보내준 현재 병원의 모습은 모두 파괴되고 잔해만 남은 폐허의 모습이었다. 병원이 폐쇄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곳에서 정신질환자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기괴한 소문이 무성하자 정부에서 병원 건물마저도 폭파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 있던 자리에서 끔찍한 괴성을 들은 사람과 당시 정신질환자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은 늘어만 갔다. 스테이트가 폐쇄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쪽 부분으로 많이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유는 1930년대쯤에 60년 전에 그 병원에서 있었던 실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부에서 더 이상 허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닫혔다 그러는데요. 그 닫힌 한 가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점은 거기 웨스턴 스테이트가 폐쇄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쪽 주위에서 사람이 없는데도 뭐 어떤 기괴한 소리라든지 정체불명의 그런 비명소리라든지 그런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래요. 병원을 떠돌던 정신질환자들이 이들을 부르는 것일까? 병원에 죽은 정신질환자들이 떠돈다는 소리를 듣고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하나둘씩 찾기 시작했고 병원의 기괴한 소문은 커져만 간다. 죽은 사람의 혼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축제 할로윈데이가 되어갈 때쯤이면 미스테리한 모습이 더 많이 목격된다. 악마의 흔적과 낙성.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은 마치 악마를 부르는 것처럼 되어갔다. 병원을 맴도는 음산한 기운이 아이들마저도 부르는 것일까? 어른들도 찾아가기 힘든 산속에 있는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은 아이들 위한 놀이터가 되기도 했는데 천진한 어린아이들도 정신질환자의 부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은 한윤성 씨가 다니는 대학 학보사 기자 패트 퀴니 씨가 할로윈데이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갔을 때 일어났다. 건물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퀴니 기자는 서둘러 사진을 찍었고 즉시 돌아와 자신이 직접 사진을 현상했다. 나무 사이에 환자복을 입고 있는 남자. 한 구석에 숨어 있는 듯한 좀비의 모습.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 퀴니 기자의 사진에 선명히 나온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을 떠도는 정신질환자의 모습. 정말 그들은 아직도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시간에도 레이크우드시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에선 그들을 볼 수 있다. 무섭네요. 정말 학보의 사진 속에 정신질환자의
모습이 그대로 그 당시대로 똑같이 있네요. 그렇죠. 예. 아주 똑같죠. 그 일종의 심령 사진이에요. 그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에서 그 치료받던 한 정신 질환자의 원혼이 카메라에